안녕하세요. 파울신입니다. 파5를 공략하는 철칙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5를 만나면 이제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리를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흥분을 해서 공격적으로 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파5를 스마트하게 잘 공략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파5 공략의 철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고입니다. 장타자는 파5를 만나면 좀 어려운 파4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합니다. 버디를 하지 않으면 스코어를 까먹는 기분이 이제 듭니다. 문제는 누구나 파5를 버디 잡는 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는 잘못을 많이 이제 하기 쉬운 것입니다. 만약에 530야드 정도 되는 파5라면 한번 실수를 하면 많이 할 만큼 그렇게 쉽지 않게 설계하지 않는 편입니다. 코스 설계자는 항상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코스 설계자의 의도, 또 코스 설계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지, 코스 설계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를 아마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보통 이제 페어웨이 폭이 좁다든가 또 공이 떨어지기 쉬운 것에 고약한 함정을 파놓아서 그 함정에 걸려들기만 하면 여지없이 타수를 까먹기가 딱 좋습니다. 530야드 정도 되면 드라이버를 쳐서 좀 거리를 좀 내는 장타자라고 하면 거의 투원 이상 그린 근처까지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5는 파3보다 더 이제 어려운 그런 핸디컵으로 랭크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말 골퍼들은 세컨샷으로 도박을 하지 않고 티샷을 안전하게 치고, 그리고 서드샷도 그린 중앙을 보고 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서드샷이 결국은 승부를 내는 샷이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공격적으로 칠 이유도 없고 또 세컨샷을 너무 무리하게 칠 필요도 없다. 서둘러서 공격을 하지 말고 서드샷이 승부샷이라고 생각해서 서드샷을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안전하게 플레이해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5는 철칙 넘버원은 이제 살아남는 것입니다. 파5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들도 시합을 할 때 파5에서 망하면 그냥 집에 갑니다. 좋은 스코어를 절대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4000야드를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5를 만나면 누구나 묘하게 흥분합니다. 거리가 좀 나는 장타자일수록 더 흥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집니다. 미친 건 아닌데 드라이버를 마치 미친 듯이 쳐댑니다. 마치 4000야드 정도를 보낼 듯이 휘두릅니다. 티샷을 잘해서 버디를 약속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투원 사정권 안으로 드라이버를 보내겠다 힘껏 치는 것은 꼭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버디를 노린다고 버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디란 이제 운이 좋아서 만나는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더 자주 버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티샷을 마음껏 치지 말고 티샷부터 레이업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장타자들은 자주 훅이 납니다. 세컨샷은 더 많이 그린 왼쪽에 물이나 벙커 이런 데로 많이 빠집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덫에 이제 빠지라고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 설계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 설계자는 그런 식으로 욕심을 내서 칠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만한 곳에 덫을 설치를 합니다. 코스 설계자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코스를 통해서 골퍼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파5에서는 티샷으로 도박을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티샷을 잘못하면 한 방으로 자동으로 더블 보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더블복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 파이브를 만나면 더 가볍게 그냥 정타만 맞추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페어웨이에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식으로 치라는 것입니다. 골프가 재미있는 것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부자지간이든 또는 오랜 그 친구지간에도 골프를 치면 서로 이제 경쟁심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파5는 여러 번 쳐야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친 샷에 대해서 또 더 많이 그 신경이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치든지 간에 최대한 무관심하게 마치 그 구경꾼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나 따라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부러진 홀을 가로질러 공이 좀 휘게 쳐서 투혼을 시도하더라도 동반자가 그렇게 치더라도 따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자기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묵묵히 치겠다 다짐하는 것이 큰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장타자가 아니라면 그린에 올리는 서드샷이 승부샷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드샷을 평평한 그린을 향해서 장애물이 없는 각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리에서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 홀을 파3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라 그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더 안전하게 스코어를 지킬 수가 있고 더 자주 그 버디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 친 샷의 숫자를 합친 것이 핸디캡이 아닙니다. 잘 쳐야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를 줄이고 더 나쁜 실수를 안 해야만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은 파5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홀컵의 위치를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투혼을 노려서 버디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홀컵의 위치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핀이거나 백핀 중앙이면 투혼을 시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좀 공격적으로 이제 쳐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핀이거나 백핀 귀퉁이라면 티샷부터 3온 작전을 쳐야 합니다. 티샷부터 레이업을 하듯이 치고 세컨샷을 편한 곳으로 쳐서 서드샷에서 승부를 내는 것. 그러니까 그린이 열려 있는데 평평한데 자기가 잘 치는 그런 거리에서 그린을 향해서 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티샷을 하기 전에 미리 핀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략을 구사하면 더 자신있게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골프를 칠 때는 머리를 써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업 작전을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한 600야드짜리 파5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거리를 많이 치든 또 적게 치든 투혼은 애시당초 이제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홀에서는 이제 우드로 세컨샷을 칠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티샷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욕심을 내다가 공이 좀 똑바로 날아가지 않아서 러프나 경사면에 공이 떨어지면 이제 우드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3온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샷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 우드를 칠 수 있는 그 좋은 지점, 평평한 지점으로 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드샷을 아이언을 칠 수 있는 거리까지 치는 것입니다. 보통 거리를 잴 때는 거리목을 보고 이제 겨냥을 합니다. 티샷을 할 때 파4인 경우에는 150야드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이제 겨냥을 해서 치고, 또 파5인 경우에는 세컨샷을 칠 때 150야드나 아니면 100야드의 그 거리목을 보고 칩니다. 어느 정도 쳐야 그 거리 안에 들어가는가를 가늠을 해서 보통 150야드 안에만 치면 이제 아이언을 항상 잘 칠 수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150야드 말뚝을 보고 보통 많이 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드샷을 아이언을 칠 수 있는 거리까지 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600야드로 이렇게 길게 설계한 이제 코스 설계자의 의도는 마음껏 쳐보라. 이 홀은 누가 멀리 치느냐 그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설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길기 때문에 해저드를 많이 설치하지 않는 편입니다. 티샷이 좀 짧으면 내리막 나라에서 치게 한다든가, 또 세컨샷이 짧으면 3온이 힘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우드를 여러 번 쳐야 하기 때문에 또 페어웨이를 또 지켜야만 합니다. 우드를 치려면 이제 평평해야 하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지켜야만 우드를 칠 수가 있습니다.
또 내리막 경사를 피해야 합니다. 내리막에서 또 우드를 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5는 레이업 작전을 티샷, 세컨샷을 아주 스마트하게 잘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기회가 오면 기회를 꼭 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8홀 중에 파5 4개 중에서 2개는 좀 깁니다. 그래서 아예 투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2개는 이제 투혼을 시도할 만큼 좀 짧은 경우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새삼스럽지 않습니다만 우승자는 좀 적게 실수를 해야 우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항상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는 없습니다. 전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골프 칠 때도 진퇴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결심을 해서 도전을 해야 할 때는 도전을 해야만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티샷을 잘 쳐서 그린을 향해 앵글이 좋고 치기 좋은 거리를 남겼을 때는 그럴 때는 3온을 하면 바보입니다. 이제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위험이 제로인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위험하더라도 보통 확률이 70% 이상이면 도전하라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혼을 시도할 기회가 오면 소극적으로 레이업을 하지 말고 투혼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드샷으로 온그린을 친다면 깊은 벙커 바로 뒤에 핀이 꽂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쇼다이언을 칠 수 있다면 핀을 직접 공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설령 그 깊은 벙커에 빠지더라도 이미 그 작정을 하고 쳤기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변수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진퇴를 분명하게 작심하는 것, 그런 것이 아주 노련한 전략입니다. 기회가 오면 물러서지 말고 끝장을 낸다 그런 마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장사가 이문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골프가 재미도 없고 또 짜릿한 우승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도망만 다니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코스 설계자는 또 도망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벌을 아마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타자들은 타자들을 미치게 할 것,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반자가 장타자에서 매번 자기보다 한 50야드씩 더 많이 친다면, 자기가 그렇게 뒤쳐져 있다면 참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파5에서 코스 설계자는 치는 실력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멀리 치는가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로 누가 더 잘 넣는가를 이제 보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파5만 만나면 갑자기 헤라클라스가 되고 또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똑딱이로 치겠다, 참고 또 참고 참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별로 잘 치지도 않고도 그렇게 멀리 쳤던 장타자보다는 장타자는 보기를 하는데 3학년 일반으로 버디를 잡은 경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리 경쟁을 하려고 세게 치거나 투혼을 노리지 않고 참고 또 참은 결과로 버디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타자는 아주 심정이 묘해질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미치게 하는 것, 그 남자를 미치게 하는 것, 얼마나 멋진 목수입니까? 거리가 나지 않더라도 기죽지 않아야 합니다. 군뱅이도 기어가는 재주가 있고 또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한다는 말을 상기를 한다면 거리가 좀 안 나가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방법은 있습니다. 인내심이 어떻게 장타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파5에서는 잘 참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항상 그립을 이제 부드럽게 쥘 필요가 있습니다. 파5를 만나면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쳐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립을 꽉 쥐기 쉽습니다. 그립을 꽉 쥐고 스윙을 하면 두 팔이 조여지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립을 꽉 쥐면 반드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그립을 꽉 쥐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립을 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스윙 아크가 작아지고 스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멀리 치지 못하고 자칫 빗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좀 살살 잡아라 살살 잡아라 그렇게 애원하듯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립을 견고하게 잡되 이제 빈틈없이 잡아라. 날씬하게 잡아라. 또 긴장이 되면 양 손뭉치를 함께 움직여라. 손바닥에 힘을 주고 손가락은 힘을 빼라. 또 작은 새를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살 잡아라.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이, 그립 잡는 법에 대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파5에서는 평소보다 그립을 더 살살 잡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샷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립을 평소보다 더 꽉 잡기 때문에 살살 잡아라, 살살 잡아라, 그렇게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매 샷을 하기 전에 프리샷 뉴턴을 하면서 그립 악력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맨 먼저 그립부터 꽉 쥡니다. 파5에서는 더 슬렁슬렁 쉽게 그 스윙하겠다, 이지 스윙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스마트한 생각입니다. 다른 홀에서도 만약 샷이 좀 안 되거나 또 퍼팅이 잘 안 될 때 그립을 좀 가볍게 잡으면 금방 다시 잘 된 경우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립 좀 살살 잡고 쳐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파5 최고의 전략은 살아남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스코어를 잘 내는 방법 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베스트 미스와 하나는 어필 파워입니다. 베스트 미스라고 하는 것은 그린을 놓치더라도 덜 나쁜 곳으로 놓쳐라, 최악의 지점을 피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거리가 가깝더라도 내리막 라이 지점으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리막 라이에서는 정확히 치기도 어렵지만 공을 세우기도 어려워서 그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필의 힘, 오르막의 힘을 올려쳐라, 오르막 라이에서 쳐라, 오르막 퍼터를 하라, 이런 말을 이제 계속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파5는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최하하고 샷을 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조심해서 플레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파5에서 망한 다음에 시합을 망치고 집에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프로 세계도 그렇습니다. 잘 치는 것보다 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죽고 싶어서 안달하듯이 그렇게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의 거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5에서 세컨샷을 무조건 그린 가까이 보내려고 있는 힘껏 우드를 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강 30에서 60야드 정도 남습니다. 비록 투혼을 못했지만 티샷도 잘 쳤고 세컨샷도 잘 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리에서 얼마나 자주 핀에 붙여서 버디를 잡았습니까? 평생 골프만 친 그 투어 프로들조차도 이런 그 30에서 60야드 거리는 잘 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7-5 법칙을 만들어서 4번 쭉 한 번만,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해도 또 그린에 올리지 못해도 좋다,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7-5 법칙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편하게 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 칠 수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깝지도 않지만 먼 거리도 아닙니다. 30에서 60야드 거리를 마의 거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뻔히 홀컵이 보이기 때문에 붙이면 이제 버디를 할 수 있다, 그런 욕심의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합니다. 그립을 꽉 쥡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스윙이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뒷땅을 칩니다. 세컨샷을 할 때 조심하지 않고 레이업을 하거나 또 욕심껏 그린 가까이 무조건 붙이려고 한 결과 이런 마의 거리를 남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식하게 쳐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보다는 코스 설계자가 그런 고약한 거리를 남기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애매한 거리를 남겼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애매한 거리를 잘 치려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플레이 하다가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연습 시간 중에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최소 30% 정도는 이 30에서 60 이 마의 거리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의 거리에서는 항상 스윙을 하다 말 그런 그 실수, 그러니까 스윙을 하다가 그냥 멈춘다든가 이런 그 실수를 많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뒷땅도 치고 때로는 탑볼을 쳐서 이제 그린을 오버하기도 합니다. 길까 짧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자꾸 들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줄여서 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백스윙을 짧게 하고 가속을 해서 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 있게 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치고 나서는 다음에는 절대 이런 고약한 거리를 남기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도
아주 그 좋은 태도입니다. 연습장에서 웨지가 다 닳도록 연습을 하면 코스에서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그런 점도 명심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하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과 골프를 칠 때 그 사람의 웨지를 보면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웨지가 거의 숟가락처럼 닳고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함부로 덤비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웨지를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 그렇게 다른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보통 프로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웨지를 바꿉니다. 웨지, 다른 웨지, 그루브가 거의 닳아서 맨질맨질한 그루브가 그런 그루브를 가진 된 웨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웨지 그루브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웨지 연습을 많이 이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상 파5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